식초에 참기름 한 방울이면 혈관이 확 열리고 활력이 터진다고요. 불 새우 2가지면 아연 덕에 바로 오른다. 지중해식이면 혈관이 새로 깔린다. 아침 공복, 사과식초와 생강 한 잔이면 2주 만에 달라진다. 유튜브에 흰색 가운을 입고 의사인 척 이런 말하는 영상 정말 많죠? 여긴 다릅니다. 광고 문구는 컷, 숫자 없는 주장은 컷. 저도 영상을 보다가 의심이 들어서 직접 팩트를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팩트 체크하고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만 남길게요. 이 콘텐츠는 교육 정보 목적이에요. 치료나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커요.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시작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탐정 제이입니다. 찾기 어려운 건강 정보를 대신 찾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확한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식초에 참기름 한 방울이면 혈관이 확 열리고 활력이 터진다고요?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말이죠. 그 한 방울이면 10년 젊어진다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먼저 멈춰서 생각해봐요. 진짜일까? 숫자가 있을까? 안전할까? 팩트부터 정리해볼게요. 식초는요, 식후에 희석해서 마실 경우 일부에서 혈당 급상승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 크기는 작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참기름도 몸에 좋은 지방이지만 한 방울이면 혈관이 열리고 정력이 바로 살아난다는 건 솔직히 너무 극적인 이야기예요. 현재까지 그 조합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요. 물은 종이컵 1컵, 200에서 250ml 정도, 식초는 큰술 하나, 15ml를 섞어서 식후 10분에서 30분 사이 천천히 마셔주세요. 원액은 절대 금지고요. 속이 약하신 분은 꼭 물에 희석해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참기름은 잔에 톡 떨어뜨리는 건 피하고 샐러드나 나물무침에 드레싱처럼 섞어서 드세요. 식초 3, 기름 1 비율이면 괜찮고요. 한 번에 많이 말고 하루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신 다음엔 입을 물로 헹구시고 양치는 30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치아와 식도 자극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기대 효과는요, 식후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전체 식단이 좋아지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바로 효과 본다는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분들도 계세요. 속쓰림이나 어지러움, 잇몸 출혈 생기면 중단하시고요. 위염이나 궤양, 신장질환 있으신 분, 혈당이나 혈액 관련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해요.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한 방울이라는 말에 혹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할 건 루틴입니다. 희석해서 식후에 소량으로 꾸준히,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항상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안전선 안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굴, 새우, 그리고 견과류. 정력과 활력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니까요. 확실히 이 재료들은 영양은 풍부합니다. 굴엔 아연, 견과엔 아르기닌이 많죠. 아연은 남성 호르몬 유지와 면역에도 중요한 성분이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하지만 이걸 먹는다고 바로 활력이 확 올라온다?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중요한 건 결핍 상태를 얼마나 회복해 주느냐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는 큰 체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굴은 익혀서 70에서 100g, 한 접시 기준으로 일주일에 1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름철 생굴은 꼭 피해주세요. 비브리오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호두 기준 5알, 아몬드나 마카다미아는 10알 안팎, 아침 간식처럼 소량으로 드시면 좋고요. 과하면 오히려 열량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식사 2시간쯤 뒤에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흡수에 더 좋아요. 이 조합은 기적의 활력 음식이 아니라 결핍을 보완해주는 조용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몸속에서 서서히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굴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간 기능이 약하거나 면역이 떨어진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아연 보충제를 따로 드신다면 중복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상한선은 하루 40mg입니다. 좋은 재료라도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게 진짜 활력 루틴입니다. 지중해식만 따라하면 혈관이 새로 깔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식생활 중 하나예요. 올리브유, 생선, 채소, 통곡물 중심 식단이죠. 혈관 건강, 대사 질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형으로 바꿔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올리브유 대신 들기름, 참기름을 쓴다면 튀기지 말고 생으로 소량씩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긴 하지만 열에 약해서 가열조리는 피하는 게 좋고요. 샐러드나 나물에 버무릴 때 한 큰술 정도, 하루 1에서 2회 이내면 적당합니다. 생선도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기름기 있는 생선 위주로 주의해서 참외, 구이 또는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튀김은 피하고 너무 짜거나 탄 것도 피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체 식단의 흐름입니다. 기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채소, 통곡, 콩류도 늘려줘야 해요. 예를 들면 아침엔 잡곡밥에 들기름 살짝,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샐러드나 나물 반찬, 견과류 간식까지 추가하면 한국형 지중해식으로 꽤 잘 구성된 거예요. 주의할 건요. 오일은 건강식이라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한 끼에 15ml, 그러니까 한 큰술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은 더더욱 전체 식단 밸런스를 먼저 보셔야 하고요. 지중해식이 마법은 아니지만 전체 식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한국식 재료로도 충분히 근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 기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한 숟갈, 거기에 생강 한 방울까지 더하면 2주 만에 활력이 터진다는 말 정말 많이 보이죠? 영상에선 마치 기적의 조합처럼 설명합니다. 혈관이 열리고 면역이 올라가고 심지어 피로, 혈당, 체지방까지 다 잡는다고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확신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사과식초는 식후에 희석해서 마실 경우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조건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그걸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라는 말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생강은 따뜻하게 우려 마시거나 소량을 음식에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농축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마시는 방식은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를 공복에 같이 마신다? 속 쓰리거나 위 점막에 자극이 되거나 잇몸이나 식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희석입니다. 사과식초는 한 큰술을 따뜻한 물 종이컵 한 컵에 섞습니다. 식후 10에서 30분 사이 천천히 마셔주세요. 생강은 직접 갈아서 즙을 내는 경우엔 한 방울만 넣는 게 맞고요.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 가볍게 혹은 생강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신 뒤엔 꼭 물로 입을 헹구시고 양치는 30분 뒤에 해주세요. 치아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이 조합의 기대 효과는 식후 혈당 반응 완화, 입안의 개운함,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정도예요. 활력이 확 살아난다는 건 기분상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분들도 있어요. 속쓰림, 어지러움, 잇몸 출혈 나타나면 바로 중단. 위염, 궤양,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피하시고 혈당약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해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공복의 원액 금지, 식후의 희석, 천천히. 좋다더라 말고 내 몸이 편한 방식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케겔 운동만 해도 정력이 돌아온다. 이 말 유튜브에서도 정말 자주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기적처럼 바로 체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골반저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배와 허벅지는 힘이 남아있어도 골반 아래쪽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되기 쉬운 근육이에요. 케겔 운동은 간단해요. 오줌 참듯이 아래 근육을 조여줬다 풀어주는 동작.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안 하면 엉뚱한데 힘이 들어간다는 것. 복부나 엉덩이에만 힘을 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숨은 자연스럽게 쉬면서 시작하세요. 아래 근육을 5초에서 10초간 조였다가 10초간 풀어주는 거. 이걸 10회 반복. 하루에 3세트 정도가 기본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운전 중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몰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꾸준히 하기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에 오래 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혈류 개선, 배뇨 기능 조절, 기초적인 근육 감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10분이면 자신감이 돌아온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입니다. 신체 변화는 점진적이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주의할 점은요.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회음부가 뻐근하다 혹은 소변 볼 때 잔뇨감이 더 심해진다면 일단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느낌이 온다 보다 내 몸을 잘 느끼고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루틴입니다. 크게 조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부드럽게 천천히. 그게 진짜 바닥을 다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식초 플러스 참기름. 한 방울이면 혈관이 열린다는 건 근거 부족이에요. 하지만 식초는 식후 희석해서 마실 경우 식후 혈당 반응 완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원액 금지, 공복 금지, 소량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둘째, 굴, 새우, 견과. 이건 가능합니다. 아연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니까 결핍된 분에겐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즉시 효과는 없고 알레르기와 여름생굴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지중해식 플러스 한국형 대체. 지중해식 식단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식으로 바꿔도 들기름 등 푸른 생선, 통곡물 중심 식단이면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기름은 튀기지 말고 생으로,
하루 한 큰술 이하로 드세요. 넷째, 사과식초 플러스 생강 공복 한 잔. 2주 만에 달라진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식초는 식후의 희석, 생강은 소량으로 따뜻하게가 안전해요. 속쓰림, 어지러움, 출혈 땐 즉시 중단해야 해요.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상해 후 시작하세요. 다섯째, 골반저 운동. 이건 의미 있는 루틴입니다. 10분만 해도 체감된다는 말은 과하지만 꾸준히 하면 혈류, 배뇨, 기본 근육 감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복부 엉덩이 힘만 주면 안 되고 통증이나 불편감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이건 해볼 만하겠다 싶은 건 남기시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건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모든 정보엔 조건과 안전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강탐정 제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건강 자료들을 대신 살펴보고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정리해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